저는 현대건설 지속가능 경영 발표를 맡게 된 윤우근 대리라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 회사 차경열 상무님께서 발표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저희 현대건설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셉과 어떻게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 지속가능 경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컨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가치 창출과 사회가치 창출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유가치를 창출해내면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터전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지속가능한 건설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친환경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인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우리 회사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회사는 2030년 미래 전망을 분석해서 4대 메가 트렌드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시화, 두 번째로 물 부족 환경 오염, 세 번째로 에너지 연료, 네 번째로 자원 고갈을 건설업 4대 메가 트렌드로 정의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 건설사 최초로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접목시켜서 실질적 이행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서두에 말씀드린 공유가치 창출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경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장기 지속가능 경영 목표를 수립해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 KPI를 공개해서 건설업 지속가능 경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4년에 글로벌 건설업 최초로 2030년 미래 전망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4가지의 메가 트렌드를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화, 두 번째로 물 부족 환경 오염, 세 번째로 에너지 연료, 네 번째로 자원 고갈입니다. 먼저 도시화를 살펴보면 2025년에는 인구 1000만 명 이상 메가시티가 37개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 60%가 도시에서 거주를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물 부족 환경 오염 트렌드에 대해서는 전 세계 담수 수요량이 공급량을 40% 이상 초과할 것이다. 그래서 물 부족 인구가 약 10억 명 정도 발생할 것이다. 라는 트렌드를 예측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연료 부분인데 석유 생산량이 2035년에 약 7.39배가 증가를 해서 33%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원 고갈에 대해서는 광물, 금속, 바이오매스 추출 규모가 830억 톤으로 2.24배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자원 부족이 현실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전망을 예측함으로써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회사의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4대 메가 트렌드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된 사회 환경적 이슈를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연계하여 건설업종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도시화에 대해서는 그린 스마트 빌딩 기술을 적용해서 유엔의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였고, 물 부족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적용해서 마찬가지로 유엔의 수자원과 위생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 연료 트렌드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 기술을 적용해서 지속가능 에너지 보장이라는 목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 고갈 트렌드에 대해서는 오염 토양 복원 기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산업화 추구라는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연계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 저희 회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컨셉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유가치는 어떤 공유가치를 말을 하냐면 세계 경제 포럼 ESG 정보 기준을 반영해 4P에서 Prosperity, Planet, People, Principle 이 네 가지의 공유 가치를 창출해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가치 창출과 함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객 감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 올바른 변화, 즉 프로스퍼리티라는 공유 가치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선순환함과 동시에 친환경 경영을 하게 되면 지구를 위한 올바른 공유 가치, 즉 플래닛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다음 세 번째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혁신 인재를 육성을 하면서 밸류체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가치를 창출한다면 올바른 상생, 즉 피플이라는 공유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회사가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윤리 준법 체계를 구축을 하면 윤리 준법 체계를 구축하면서 원리 원칙에 입각한 리스크 관리, 노동 인권을 보호하면 올바른 원칙, 즉 프린시플이라는 부분의 공유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총 이 네 가지의 공유 가치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될 것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2020년 10월 현대건설 지속 가능 경영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사회 산하에 투명 경영위원회를 꾸렸고 임원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된 지속 가능 경영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장은 CFO입니다. 추진국가는 방금 전 말씀드린 4P, 프로스퍼리티, 변화, 그리고 플래닛, 지구환경, people, 상생, 그리고 프린시플, 원리원칙 네 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로 지속가능 경영협의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들이 한 해 동안 지속가능 경영 관련해서 업무하는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초인 2월에서 3월에 평가지표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4월 초에 KPI 지표를 확정지은 다음 4월 중순에 평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9월에 중간평가 그리고 12월에 최종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2030년 장기 지속가능 경영 목표를 내세우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30년까지 지속가능 제품 비율을 매출의 60% 이상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친환경 고효율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200억 이상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대비 2.1% 감축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 현황을 지속 가능 경영 KPI를 통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45년까지 SBTI 기반 스콥 3를 포함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첫 번째 그린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전환 등으로 건물과 현장의 탄소를 감축하겠다. 두 번째는 그린 포트폴리오에서 재생에너지 저탄소 상품을 확대하겠다. 세 번째는 그린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ESG 채권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스프레드라고 해서 협력사, 임직원의 탄소 중립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라는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다양한 성과를 냈습니다. 다우존스 인더스트리 리더를 총 9회 달성하는 등 성과를 냈고, 그 외 경영 경제 부분에서는 KCGS ESG 평가 4년 연속 종합 A 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CDP 코리아 명예의 전당에 4년 연속 오르는 등 사회 환경 부분에서도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대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부터 매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년에 발간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방금 전 말씀드린 4P에서 Prosperity, Planet, People, Principle을 추진 부문으로 한 8개의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Prosperity 변화 부문을 살펴보면, 당사는 수주 시공 중심의 컨트랙터에서 프로젝트 전체에 걸친 토탈 솔루션 크리에이터로 전환하겠다는 2030년 미래 전략을 공개를 하였고, 차세대 원전 사업의 출사표를 던지면서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등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업이익률의 증가에 따라 저희 회사의 기업 가치를 드높였습니다.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하여서는 현실 세계의 현장이나 중장비를 가상 세계에서 구현해 컨트롤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시대를 시범으로 선보였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글래스를 통한 증강 현실을 구현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에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은 플래닛 지구 환경 부문입니다. 당사는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그리고 CDP 플래티넘 클럽을 달성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BIM 기반의 친환경 건설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350억 원 규모의 환경 보호를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등 환경 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피플 상생 부문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1,545억 원 규모의 안전 투자를 하였고,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동반 성장 프로그램 H2게더를 실시하였고, 저희 그룹의 사회적 책임 메시지를 공개하고 그린 세이빙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시플 원리 원칙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고 윤리주법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원격 현장 관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하였는데, 발생 가능한 리스크는 사전에 원리 원칙에 입각해 예방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건설 현장의 인권 평가를 실시해 밸류체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절차에 따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동에 대한 인권 리스크를 사전 점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에 잘 맞춰서 예, 그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게스트에 퇴직한 질문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기업은 아니지만